자, 검색에서 버핏 지수라고 검색을 하니까 자, 뉴스 부분에서 뉴욕 버핏 지수 7월 18일, 7월 19일, 7월 20일 이렇게 좀 정리한 뉴스가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 20일 제일 최근 것을 한번 보면은 표가 나오고 있고 옆으로 보면은 퍼센테이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수치는 버핏 지수 167.5%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일 대비 1.44% 올랐다고 되어 있고요. 주식 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느냐 저평가를 많이 말을 하는데 이것은 어느 하나의 표라든지 어느 하나의 법적인 지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평가라고 주가가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저평가라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고평가는 버블은 더 버블을 났기 때문에 고평가로 들어가면은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저평가는 이 추세를 타고 저평가가 더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평가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사모하고 고평가가 되었을 때 버블은 즐기면서 서서히 현금화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이상적인 가치 투자, 중장기 투자 등의 매매가 되겠죠. 이 시장을 고평가와 저평가를 나누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PBR, PER 등이 있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이 버핏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 버핏 지수는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경제의 생산 능력에 비해 주식 가격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보는 그것을 퍼센테이지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버핏 지수가 100%를 넘으면 고평가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100%를 간혹 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120%가 되면은 상당히 고평가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70%에서 80% 정도면 저평가가 되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수식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시가총액은 코스피와 코스닥 합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스스로 구하기 위해서는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기본 통계 지수의 주가 지수 부분의 가장 위쪽 전체 지수 시세. 자, 여기서 코스피 조회 오른쪽으로 보면은 코스피의 시가총액 있죠? 요것 플러스 그 다음에 코스닥 조회 코스닥 지수 오른쪽으로 요것을 더한 것을 GDP 국내 총생산 이렇게 치면은 네이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죠. 조금 더 정확한 것을 확인하고 싶으면 이 나라 지표라는 곳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지표 보기 인기 지표 여기서 네 번째 국내 총생산 및 경제 성장률 GDP 이 부분 클릭을 하면은 2022년도 1분기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더하고 GDP 나온 백분율 퍼센테이지를 보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는 그룹 포커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버핏 지수 한국 주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 주식의 버핏 지수도 다른 곳에서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영어로 되어 있는데 구글 크롬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국어로 번역이 있죠. 자,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요. 한국의 역사적 GDP 성장률도 나오고 역사적 주식 시가총액도 나오고 있고 코로나 때 줄었다가 급등하고 잠시 여기까지 좀 내려오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중앙은행의 총자산 이 다음이 이제 우리가 볼 버핏 지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건데 GDP 대비 총 시가총액의 역사적 비율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를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한국의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은 90.49%이고 이것의 지금 위치는 공정가치 평균 정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국의 역사적 가치를 기반으로 시장 평가를 5개 영역으로 나누면 58% 이하면은 현저히 저평가, 58%에서 75%면 다소 저평가, 75%에서 91% 사이는 공정, 평균, 중립, 91%에서 108% 사이는 적당히 과대평가, 108% 이상은 현저히 과대평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이 단계에 적당히 과대평가 구간이 있었고 어느 정도 중립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지금 지수가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이 녹색표를 보면은 코로나가 터졌을 때 75% 밑쪽으로 다소 저평가 쪽으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고평가 쪽으로 125%가 넘어가는 상당한 고평가로 넘어갔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프로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저평가로 내려갔을 때 사모아가고 고평가가 되었을 때 뭐 분할 매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역사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80% 이하로 내려갔을 때부터 저평가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한다라고 보는데, 그것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현재 코스피는 2400포인트 전후반 정도가 되고 있죠. 1800포인트 밑으로 내려와야 단순 산술적으로 80% 이하가 됩니다. 1800, 1700, 1600 이렇게 될수록 80%, 75%, 70%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죠? 저평가 구간. 지금은 중립 구간. 주식시장의 미래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립 구간까지 왔다가 다시 고평가로 갈 수도 있고, 중립을 지나서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저평가 구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 산술적으로는 대략적으로 1800포인트 전후반이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근데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이 사이트를 이용해도 되지만 본인 직접 GDP와 시가총액을 더하고 나누는, 간단하거든요. 수식이 간단하거든요. 해서 직접 한번 구해보는 것도 괜찮고, 이 사이트에서 변현된 퍼센테이지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퍼센트 100% 이상, 120% 이상, 80% 이하 이 구간이 어디인지도 미리 한번 구해보는 것도 좋고,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구하면은 코스피의 80% 구간은 정확히는 1800이 아니라 1800 좀 안되는 1700대 후반 정도가 아마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공포지수를 안 보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또 링크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지수를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미국 지수가 어느 정도 평가 구간에 와 있나, 일반적으로는 100% 이상이면 고평가로 평가를 하지만 미증시 같은 경우는 워낙 주가가 높기 때문에 140%, 120에서 140% 정도가 약간의 고평가, 120% 아래까지 내려와서 100% 사이가 중립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100% 이하가 됐을 때는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점, 일반적인 퍼센테이지가 아닌 한국과 미국이 그 역사를 기반으로 약간의 고평가 저평가 구간의 퍼센테이지가 살짝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인지를 하시고요. 가끔씩 확인하면서 내 주식 생활의 전략과 큰 그림을 짜는데 이 버핏 지수를 한번 참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우리가 배운 또 공포 지수도 함께 보면 좋겠죠. 그죠? 플러스 또 금리도 봐야 되고요. 이렇게 좀 거시적으로 큰 그림을 보는데 참고가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룹 포커스 사이트 링크에는 영상 밑에 정보란에다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강조 드리지만 그 어떤 지표도 정확하게 모든 것을 반영하는 지표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장단점이 존재를 하죠. 이 버핏 지수 또한 완벽한 지표는 아닙니다. 현 시가총액을 이전 분기의 GDP와 비교한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점, GDP는 해외 매출을 제외하는 부분도 단점으로 지적이 된다는 점, 이런 단점을 알고 중요한 것은 중립 구간에 있냐, 고평가 구간이냐, 그 고평가가 몇 프로 이상 너무 고평가냐, 아니 일반적인 고평가냐, 저평가는 약간의 저평가냐, 심각한 저평가냐, 이런 것에서 우리가 큰 그림을 참고 정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중장기 투자, 가치 투자 3년, 5년, 10년, 20년을 들고 가려면 이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재무제표 분석을 잘 하셔야 되고, 여러가지 리포트라든지 참고도 하고 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서 10년, 20년을 들고 갈 것이니까 잘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스윙이나 중기 정도로 짧게 들고 가는 종목을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깊게 파고 들고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안전한 회사인지 괜찮은 회사인지 정도는 판단이 되어야만 짧은 기간이라도 내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우리가 소위 물리면 안 되지만 혹여나 물려도 이 회사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거나,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혹시 물린 종목이 있다면 이 종목을 어느 정도 손실을 보고 정리를 해야 될 종목인지, 아니면 회사가 괜찮으니 조금 더 가져가 볼 수 있거나, 이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분석이 있는데, 우리가 차트 분석, 이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러고, 회사 자체를 보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기본적 분석은 하기 나름이고 또 그 깊이도 얕고 깊은 것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눈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넘어가면 더 깊은 많은 내용을 다뤄야 되고, 그 내용은 또 앞으로도 다뤄볼 거지만 오늘은 스윙 중
중장기 정도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한눈에 이 회사를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 분석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장성과 안정성입니다. 성장성, 미래가 그려지느냐를 보는 것이고, 안정성, 빚이 많냐, 결국 지금 부도 위기가 있냐, 이런 것이 되겠죠. 미래 발전성이 있고 지금 당장 위험하지 않은 회사, 이 정도가 되면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는 회사인 정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이버에 들어가면 여러 종목을 치면 증권 정보에 종목 분석으로 들어가면 이 회사의 기본적인 재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전체 연간, 분기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연간으로 보면 17년, 18년, 19년, 20년 해가지고 매출, 영업, 당기순이익, 자산, 부채, 자본금,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ROE, EPS, PER, PBR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한눈에 알아보는 것을 배울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로 추려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내야 되는, 돈을 벌어야 되는 회사입니다. 결국은 단 하나 간단하게 보려면 돈입니다. 돈. 이 회사가 돈을 벌고 있느냐, 앞으로도 돈을 벌고 있을 것이냐, 이것이 핵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금 다음으로 미뤄두고, 매출, 이것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한 해, 두 해 정도는 줄어들어도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가, 이 추세가 중요합니다. 이 매출이라는 것은 외형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또 우리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지,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작년에 조금 많이 줄어들었죠. 당기순이익도 많이 줄어들었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회복세,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날 것인가가 중요한 판단이 되겠죠. 이것을 도식화 그래프화로 한눈에 돈이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HTS에서 아주 간단한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 기준으로 0604이고 재무 차트입니다. 키움증권 아니신 분들은 이 재무 차트를 검색하시면 비슷한 화면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화면이 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PER, 자본총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충분히 바꿔줄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새로운 창이 뜹니다. 여기에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 입맛에 맞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놔두고 다른 것을 한번 제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이 회사의 외형 성장을 위해서 매출액을 한번 추가를 해보고, 그리고 안정성을 위해서 부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회사가 얼마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유보율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부채 비율, 유보율 이렇게 추가를 하고, 지금 이런 점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도 막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 매출액이라는 이름 왼쪽에 이 차트 모양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막대 형태로 변환이 되고, 또 한번 누르면 선의 형태로 변환이 됩니다. 여기서 이 주황색까지는 결과가 발표가 된 것이고, 오른쪽에 붉은 핑크색 같은 경우는 예상치입니다. 확정은 아니고 시장의 예상치를 표현한 것이고, 저 예상치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고 부족하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예상치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팁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시장이 예상하기에 상향을 하고 있다, 하향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 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상치도 유념하게 볼 필요가 있고, 또 이 예상치와 다르게 실제로 발표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 나는 것에 따라서 또 그 당시에 주가의 요동폭이 커지기도 합니다. 지금 SK텔레콤을 보고 있는데,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외형 같은 경우는 크게 변함이 없지만 지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점차 감소를 하는 추세입니다. 자, 부채 비율이 얼마나 있냐 없냐를 따라서 부채가 위로 우상향 하면은 조금 위험하게, 우하향하면 조금 안전하게 볼 수는 있겠죠. 물론 여기에서는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한다면 이 부채라는 것이 위험한 부채인지 아니면 투자를 위해서 빌려온 부채인지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한눈에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부채가 올라가면 좀 위험, 내려가면 운영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유보율 또한 올라가면 유통 가능한 현금 보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추세가 우하향으로 줄어들고 있고 예상치도 크게 늘어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실적에 반영이 되어서 여기가 코로나 이후에 모두가 함께 상승을 했지만 여기서 기어가는 형태로 그 이상 추가에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예상치 또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채도 줄어들고 있고 유불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되니 결국에는 여기가 코로나 이후에 급격한 상승을 이루면서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의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이 정도의 수준을 유지를 하다가 2019년 이후에 급격하게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도 증가를 하면서 외형 성장도 하고 있고 부채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고 유보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코로나 이후에 현재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인 종목으로 카카오가 주목되고 있고 결국에는 이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습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외형 성장은 멈춰져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지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채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것이 결국에는 주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우하향을 그리고 있고 코로나 이후 다 같이 반등할 때 함께 반등했다가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적이 좋다고 오늘 당장 하루 올라가고 내일 당장 내려가는 것은 아니지만 길게 보면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회사는 함께 우상향으로 갈 확률이 크고 실적이 좋지 않으면 우하향으로 내려갈 확률이 큽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로 테마에 엮이거나 해서 다른 방향을 보여주긴 하지만 기본적인 이 주가의 원리는 이 실적을 추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며칠, 몇 주, 몇 달 정도 가져갈 종목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첫 번째로는 적어도 적자는 아닌 회사를 1번으로 고른다든지 아니면은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선 회사면 좋은 회사이고 하지만 이렇게 흑자였다가 적자로 계속해서 표현이 되는 회사는 조금 거른다든지 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물린 종목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한국사이버 결제를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물렸다. 이것을 판단하는데도 여러가지 우리가 차트 판단도 해볼 수 있지만 기본적 분석으로도 NHN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여기서 추가를 매수를 해서 한번 반등을 노려본다든지 아니면 정말 좋지 않고 한국 사이버 결제가 우하향으로 내려갔으면 과감하게 또 선제를 한다든지 예를 든 것입니다. 이렇게 차트뿐만 아니라 기본적 분석도 함께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본적 분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다음에 또 알려드리겠지만 PER, PBR, EPS, 에비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단 하나 고르라면은 돈입니다. 돈을 잘 벌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주가라는 것은 미래를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벌 것이냐 즉 이 추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차트에서도 추세가 중요하고 회사 기본적 분석도 이 추세가 중요하다. 여기까지만 보셔도 이 간단한 0604 이 차트 하나로 간단한 분석, 돈을 벌어가는지 앞으로도 벌 확률이 큰지 이 추세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투자 참고용으로 실시간으로 원자재 가격을 편하게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천연가스 관련주들 뭐 GSE, 대성에너지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천연가스 오를 때. 또 나프타 가격이 올랐을 때는 또 나프타 관련주들 막 오르고 리튬 가격이 오르는 지금 리튬 관련주 핫하죠. 그죠? 하이드로 리튬 급등, 뭐 포스코 엠텍돈의 급등, 강원 에너지 뭐 어반 리튬 막 이렇게 급등하고 있고 물론 여기는 정확하게는 리튬이 아니라 수산화 리튬 때문이지만 또 금 가격이 올랐을 때는 막 또 금 관련주가 오르고 설탕 가격이 올랐을 때는 또 대한제당이 올라지고 참고를 해보면 좋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네이버의 증권에서 시장 지표에서 여기 뭐 유가 금시세 여기에서 뭐 경유 두바이유 금 그다음 원자재 뭐 가스오일 납아연 좀 이렇게 좀 나오는데 종목 수가 적고 또 실시간이 아니죠. 그리고 많이 보는 것이 investing.com이죠. 여기 시장에서 원자재 쪽으로 금속, 농산물, 육류, 에너지, 곡물 이렇게 각각 있고 그죠? 금속 쪽으로 들어가 보면 구리, 납, 아연, 알루미늄 이렇게 나옵니다. investing.com도 괜찮고 네이버랑 investing까지는 좀 보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것보다 더 보기 쉽고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사이트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들어가면 경제 지표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상품, 뭐 FX, 인덱스, 스톡 이렇게 나오는데 상품 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 플러스 마크가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주시면 상품만 쭉 나와요.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막 색깔도 변하고 있죠. 그죠? 가격이 변하고 있고, 그래서 한눈에 보기 좋은 것이 실시간 움직이는 것들, 그 다음에 마감이 된 것들 볼 수가 있고, 가격과 가격 변동, 그 다음에 당일의 퍼센테이지, 그 다음에 한 주간의 등락을 바로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스 가격 많이 내리면서 가스 관련주들 훅 내렸죠. 그죠? 그 다음 월간 가격도 볼 수가 있고요. 한 달간 가격도 천연가스는 급락을 했고, 석탄은 오르고 있고, 뭐 에탄올, 나프타, 프로판 다 내리고 있고, 천연가스 관련주도 핫했었고, 석탄 가격 오르면서도 석탄 관련주도 한번 올라섰었고, 나프타 가격이 올랐을 때는 나프타 관련주가 확 올라줬었고, 여기 프로판, 우라늄, 메탄올, 뭐 우란 오일, 여기 위쪽으로 내리면은 금은, 지금 금은이 많이 오르고 있죠. 한 달간 은은 13% 오르고 있고, 구리, 강철, 철광석 이렇게 또 한 달 동안 많이 올라주고 있고, 자, 리튬 가격이 지난 1년간이죠. 리튬 가격이 보면 지난 1년간 123%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리튬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볼까요? 여기 보면 차트를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처음 들어가면 이제 원데이로, 자, 여기 보면 어거스트 8월 4일, 그 다음에 쭉 가서 또 September 9월 8일, 그 다음 November 11월 14일, 그 다음 December 12월 12일, 하루하루 시세를 볼 수가 있고, 짧은 기간 시세는 또 원데이로 보면 좋겠지만, 긴 추세를 볼 때는 주봉이나 월봉이 괜찮죠. 주봉으로 보면은 보시면 2022년 바닥 찍고 21년부터 쭉 상승했습니다. 리튬 가격이 초급등을 했죠. 그 다음에 이 주가 모양 마트를 클릭을 하면은 기본이 요거로 되어 있고, 세 번째 요거를 하면은 우리가 익숙한 봉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뭐 백금, 티탄, 열연 강판, 그 다음 농산물 쪽으로, 그 다음에 콩, 밀, 우리 밀 가격도 상승을 했을 때는 밀 관련주들 많이 올라섰죠. 팜유 같은 것들도 시장에서 많이 영향을 주고, 커피 관련주들 있습니다. 그죠? 한국 맥널티 같은 것들. 그러면 지금 또 이게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체크를 하면서 뭐 주봉 같은 것을 보고 상승 추세를 타고 박스권 상방을 찍고 올라간 추세이다. 그러면 또 관련주들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또 내려가면은 직접적으로 파는가, 이럴 때는 원자재를 공급을 하는 한국 맥널티 같은 것이 좋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가격이 내려갈 때는 직접적으로 상품을 파는 입장, 판 입장에서는 싸게 사야 비싸게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스타벅스 같이 직접적으로 파는 회사가 수혜가 될 거고, 그죠? 커피 가격이 21년부터 시작을 해서 쭉 22년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 한국 맥널티 보면은 21년 시작하고 3월부터 쭉 오르고, 그 다음에 쭉 지금 내리고 있죠. 그죠? 쭉 내리다가 여기서 한번 크게 급등을 해줬어요. 여기가 22년 7월부터 22년 8월까지네요. 또 7, 8월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한번 또 커피 상승 때 한번 올라주고, 설탕 관련주들도 몇 개 있죠. 뭐 대표적으로 대한제당 같은 것들 뭐 주봉으로 보고 오른 추세다. 지금 또 이렇게 박스 만들어주고 돌파 직전이네요. 그죠? 돌파한지 보고 또 관련주들 체크를 해보면 좋고, 그죠? 뭐 또 쌀도 있고, 해바라기유, 버터, 옥수수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는 또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사료와 비료에 영향을 미치겠죠? 옥수수와 더불어서 콩도 마찬가지고요. 옥수수 가격의 전체적인 큰 추이를 보면서 또 관련주들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옥수수 잠시 들어가면 주봉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콩이에요. 옥수수, 그 다음에 콩 비슷하죠. 그죠? 콩 요렇게 가고, 옥수수도 요렇게 가고, 콩과 옥수수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20년부터 21년 초까지 쑥 오르고, 그 다음에 22년 초중반에 또 쑥 올라줬죠. 대표적으로 대주산업 같은 것들 21년 한번 쑥 올라주고, 그 다음에 21년 초중반까지 한번 또 쑥 올라주고, 지금 쭉 많이 내려와서 전저점까지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옥수수와 콩 가격을 보고 쭉 많이 급락을 하면서 최근에 많이 내려왔는데, 다시 이런 곳을 돌파해주고 또다시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전저점 근방 이런 곳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오르는 시세를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관련주들도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밑으로 금속 쪽으로 뭐 코발트, 납,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정말 많이 움직여졌었죠. 또 아연 관련주들도 많죠. 그죠? 아연 보면은 주봉으로 보고, 자, 코로나 때 급락 다음에 22년 초까지 쭉 올라줬었죠. 그 다음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또 바닥을 다져가고 이런 추세를 또 돌려 세우는지 보세요. 이렇게 또 추세를 돌려 세우는지 이런 것들 잘 봐야 되겠죠. 뭐 관련주로 또 고려 아연도 있고 영풍 이런 것들도 있죠. 물론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그거 하나만으로 가지는 않기 때문에 참고 정도 하는 거고요. 니켈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여졌었고, 자, 보면 1년 전 대비 43% 올랐고, 오늘도 지금 많이 급등하고 있네요. 그죠? 한 달 전에 비교해서도 많이 오르고 있고, 니켈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주봉으로 많이 내렸다가 다시 또 상승 추세가 있다. 그럼 니켈 관련주들 뭐가 있나요?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있고, LX 인터내셔널, 황금 ST, 뭐 티플렉스, UST, 또 이런 종목들 체크를 해보고, 그죠?
팔라듐부터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철광석, 요소, 로디움, 마그네슘, 칼륨, 망간 다 이렇게 있죠, 그죠? 여기서 하루간의 등락률이 크고 작고 그 다음에 일주일 전 가격과 비교를 해보고 한 달 전 가격이 많이 내린 게 무엇인가, 많이 오른 것이 무엇인가. 자, 펄프 가격이 또 나오죠, 그죠? 제지주들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육고기들, 쇠고기, 계란, 연어. 우리 연어 가격 많이 올랐을 때는 또 수산주들 많이 올라줬었죠. 이것 말고 또 해외 사이트에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더 많은 상품과 세분화해서 볼 수 있는 사이트도 있지만 영어로 복잡하게 되어 있고 한눈에 보기 힘든 사이트들도 많은데 이 사이트가 한눈에 많은 원자재를 1주간, 매월, 1년, 그 다음에 실시간, 그다음에 시각적으로 오르고 내리고를 볼 수가 있고 또 섹터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바로바로 클릭하면 차트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조금 참고가 될 만한 사이트다 생각을 합니다. 이 원유는 관련주를 매수하든 안 하든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항상 큰 시세를 보면서 전고점을 뛰어넘는지 또 올라간다면 전고점에서도 맞고 내려오는지, 이 원유라는 것은 관련주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유의 추이 이런 것들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필수 체크 사항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사이트 링크는 영상 밑에 정보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되는 많은 것들을 돌아가면서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자,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성투 기원 드립니다.